8가지 나쁜 피부 관리 습관 고치는 방법. 여러분은 뷰티 바이블에 있는 모든 트릭들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세안을 하고 주름마다 안티에이징 크림을 바르고 스킨케어 제품을 너무 자주 바꿔 써봐서 이제는 브랜드 이름들을 전부 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사실은 아무 효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피부를 매끄럽고 부드럽고 빛나게 만들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걸까요? 복잡한 의학 치료에 쓸 엄청난 돈이 필요하신가요? 잠깐만요. 만약 문제가 다름 아닌 여러분의 피부 관리 습관에 있다면요? 아마 여러분은 수년 동안 반복해온 나쁜 피부 관리 습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부를 오랫동안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꼭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들을 모아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새 게시글 알림을 켜놓으세요. 그러면 항상 매일 업데이트되는 우리 삶의 밝은 면이 제공하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영상들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과연 어떤 것들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같이 알아보죠. 그 시작은 1번, 얼굴 각질 제거제를 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각질 제거제가 하는 일은 얼굴의 각질을 벗기고 닦아내는 것입니다. 죽은 세포들로 인해 쌓인 얼굴에 일어난 각질들을 제거해서 부드럽고 건강한 속피부를 되찾는 데 효과적인 피부 관리법이지요. 하지만 각질 제거제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각질 제거제를 너무 심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피부 벗겨짐, 건조함, 따끔거리는 느낌, 홍조 같은 증상이 있다면 경고 표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피부가 번들거리고 당기고 따끔거릴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적절한 피부 각질 제거의 열쇠는 여러분의 피부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 중성에서 복합성의 피부 경우 일주일에 3번, 지성 피부는 일주일에 5번, 민감성 피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안티에이징 전문가 아론 타부 박사는 또한 가른 씨앗이나 딱딱한 껍질이 함유된 각질 제거제는 피하라고 제안합니다. 씨앗이나 껍질의 날카로운 부분이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피 상층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스크럽 대신에 모공의 불순물 제거에 도움을 주는 화학 성분 기반의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세요. 2번, 주름 방지 크림을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티에이징 크림은 잔주름, 주름살, 그리고 검버섯을 줄여주는 놀라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주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형수술 전문의를 방문하는 것이에요. 대신에 미리 예방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려면 피부에 규칙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해컨색 대학교 의학센터의 피부과 전문의 로빈 아시노프는 피부 노화에 가장 좋은 약은 예방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태양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외출 시에는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네, 해변에 가는 게 아니라도 이건 꼭 하셔야 돼요. 3. 세안을 한 후에 수건으로 얼굴을 닦습니다. 물론 세안을 한 후엔 물기를 닦아내야죠.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문질러서 말리지 마세요. 이것은 피부를 상하게 합니다. 잘못하면 불쌍한 여드름을 가렵게 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오히려 박테리아가 모공 깊숙이 침투하게 합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부드럽게 톡톡 두드린 뒤 자연 건조시키세요. 가까이 있다고 손에 잡히는 아무 샤워 타월이나 키친 타월을 사용하면 안 돼요. 특별한 수건을 사용하세요. 유기농 순면 수건이면 더 좋고요. 얼굴 전용으로 사용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수건은 얼굴 전용으로서 절대 다른 용도로는 쓰지 마세요. 그리고 수건을 정기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왜냐고요? 이건 지저분한 비밀인데요.
콜롬비아 대학 의학센터의 임상미생물 연구실 국장인 수잔 휘티어 박사는 축축하고 젖은 수건은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구균의 온상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요 클리닉은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구균을 포도상 구균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된 감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관리가 귀찮다고 얼굴 수건을 자주 바꿔주지 않으면 뾰루지나 여드름보다 더 큰 문제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4번. 머리를 풀고 잠을 잡니다. 머리카락은 오염된 외부 환경 때문에 피부에 해가 될 수 있는 먼지와 기름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에는 자연적인 머리 기름과 샴푸,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같이 매일 사용하는 헤어케어 제품의 화학 성분도 묻어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혼합물이 얼굴을 한번 건드리면 땅구멍에 바로 침투해서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록 익숙해지기까지 힘들 수 있지만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뭐냐고요? 바로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지 않도록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잠을 자는 거예요. 고무밴드는 머리카락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마세요. 곱창끈으로 느슨하게 포니테일로 묶어주세요. 만약 머리를 묶고 자는 게 불편하다면 머리카락을 실크 스카프로 감싸주세요. 5번. 베개와 베갯잇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베개와 베갯잇 또한 뾰루지와 여드름을 발생시킵니다. 어떻게요? 베개와 베갯잇이 기계적 여드름을 자극합니다. 성가신 피부 문제의 참 미래지향적인 이름이지요. 피부과, 화장품, 그리고 레이저 수술센터의 창립자이자 국장인 데이비드 E. 뱅크 박사에 따르면 기계적 여드름은 피부에 닿는 물질이나 물체와의 마찰에 의해 생기는 여드름의 유형을 말합니다. 이 문제는 베갯잇을 정기적으로 바꿔 갈아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바꿔줘야 할까요? 2, 3일마다 한 번씩 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주세요. 다른 재료로 만든 베갯잇을 사용하면 이 귀찮은 집안일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요? 뱅크 박사는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베갯잇이 면, 실크, 세틴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베갯잇을 바꿔주고 세탁해주지 않으면 베갯잇의 기름때와 먼지, 땀이 쌓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더러운 베갯잇이 얼굴에 닿지 않게 해주세요. 6번. 클레이 마스크팩을 무시합니다. 클레이 마스크팩은 가장 과소평가되고 있는 피부 관리법 중 하나입니다. 클레이는 피부에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좋은 효능이 많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피부과 의사 에드워드 라인 박사는 클레이 마스크팩에 있는 수축성, 수렴성 및 항염 속성이 피부 손상과 홍조, 그리고 염증을 완화시킨다고 단언합니다. 클레이 마스크팩은 피부를 탄탄하게 해주고 여드름과 모공을 줄이며 눈 및 다크서클과 붓기를 진정시켜줍니다. 피부 디톡스를 확실하게 해주죠. 피부 타입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마스크팩들이 있는데요. 중성 피부에는 클레이 마스크팩 중 가장 순한 카올린 클레이를 사용하세요. 민감성 피부라면 피부를 보습해주면서 불순물과 기름을 제거하는 핑크 클레이로 바꿔보세요. 지성 피부에는 과도한 기름기를 흡수하고 부드럽고 건강한 피부색을 돌려주는 프렌치 그린 클레이를 사용하세요. 7번.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건 부작용이 있는 약을 입에 삼켜 넣는 것 대신 빛나고 건강한 피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피부에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팁을 드릴게요. 다음의 재료들을 식료품 쇼핑 리스트에 추가해보세요. 브로콜리는 붓기를 빼주고 햇볕에 노출된 피부의 홍조 현상을 감소시킵니다. 토마토와 살구는 약간의 태닝 효과를 주면서 태양의 유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규칙적으로 당근과 복숭아를 먹는다면 일광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의 원천으로 피부의 유연성 및 수분을 유지해줍니다. 붉은색과 노란색 파프리카는 피부를 탱탱하고 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콩은 피부의 탄력성을 높여서 매끈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다크 초콜릿은 이거 좋죠. 피부가 더 두껍고 촉촉해지는 데 도움을 주고 자외선 차단제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8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감춥니다. 혼돈스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피부 문제에 대해 얘기 중이에요. 왜요? 뭘 생각하고 계셨어요? 만약 컨실러를 늘 사용한다면 피부 문제 해결을 도와줄 의사가 있는 병원에 가보셔야 할 거예요. 전문의들은 어떤 스킨케어 치료법이 가장 적절한지 알려줄 겁니다. 이 나쁜 습관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나요?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을 친구와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항상 채널 고정해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